천하를 건 단하루. 5군세가 하나의 전장에 모였다. 지금 전쟁이 시작된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창작된 가상의 서사입니다. 짙은 안개가 전장을 뒤덮고 있었다. 해가 떠오르기도 전 들판 위에는 이미 수만의 숨결이 고요히 얼어붙어 있었다. 깃발은 바람도 없이 늘어져 있었고 말들은 발굽을 굴리며 불안을 삼켰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한 사내가 천천히 언덕 위로 올라섰다. 그의 갑옷은 밤새 맺힌 이슬로 젖어 있었고 허리에 찬 검은 아직 뽑히지 않은 채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다. 오늘 하루, 단 하루의 승패가 천하의 주인을 바꾸게 된다. 언덕 아래로 펼쳐진 들판에는 서로 다른 색의 군기가 끝없이 이어졌다. 동쪽에는 철벽 같은 창진을 세운 북방 연맹군, 서쪽에는 기병 중심의 남부연합군, 그리고 그 가운데 아직 이름조차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한 군대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떠돌이 군이라 불렀다. 패잔병, 유랑무사, 몰락한 귀족의 잔당들. 하지만 지금 이 전장에서 그들은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존재였다. 사내는 그 군대의 지휘관이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순간 그의 뒤에 서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는 낡은 창을 쥐고 있었고 누군가는 농기구를 개조한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공통된 것이 있었다. 살아남겠다는 결의.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안개를 가르며 퍼졌다. 우리가 이기면 천하는 새로 쓰인다. 우리가 지면 이름조차 남지 않는다. 침묵이 이어졌다.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의 시간이었다. 멀리서 북소리가 울렸다. 둔중한 첫 울림이 들판을 흔들었다.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안개 너머에서 북방 연맹의 군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의 숲이 동시에 기울어졌다. 마치 검은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광경이었다. 서쪽에서도 나팔이 울렸다. 기병대가 일제히 진영을 바꾸며 측면을 파고들 준비를 했다. 두 거대한 군대가 서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군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내는 지도를 펼치지 않았다. 이미 머릿속에 모든 지형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강, 언덕, 늪지, 그리고 숨겨진 길. 좌익은 안개 속으로. 우익은 언덕 뒤로 돌아라. 중앙은 내가 선다. 병사들의 눈이 흔들렸다. 중앙은 가장 위험한 자리였다. 그러나 사내는 미소를 지었다. 적은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이 오늘 그들의 패배다. 그는 마침내 검을 뽑았다. 햇빛이 안개를 뚫고 내려오며 칼날 위에서 번쩍였다. 그 순간 북방의 창진이 돌진을 시작했다. 남부 기병대도 동시에 속도를 높였다. 두 군세가 충돌하기 직전 사내의 군대가 먼저 움직였다. 작지만 빠른 움직임.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병사들. 언덕 뒤로 흐르는 그림자. 그리고 중앙에 남은 사내는 혼자 서 있었다. 그는 다가오는 창의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천하는 오늘 하루면 충분하다. 북소리가 절정으로 치솟았다. 전장이 깨어났다. 말들이 울부짖고 깃발이 찢어질 듯 펄럭였다. 그리고 마침내 첫 충돌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안개 속에서 또 다른 군기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 전장에는 세 번째 세력이 있었다. 사내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누구지?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러난 깃발 위에는 이미 죽었다고 알려진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전장의 균형이 무너졌다. 천하를 건 하루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순간 그 사내는 깨닫는다. 오늘의 싸움은 승리보다 누가 살아남느냐의 전쟁이 된다는 것을. 안개가 갈라지듯 흩어졌다. 그리고 전장 한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군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바탕 위에 붉은 문장. 이미 오래전에 멸문당했다고 알려진 서령 가문의 깃발이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번졌다. 죽은 가문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은 단순한 변수 이상의 공포였다. 사내는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계산이 무너지고 있었다. 북방연맹, 남부연합, 그리고 자신들의 군대. 세 갈래로 갈라져 있던 균형이 완전히 뒤틀린 것이다. 서령의 군대는 침묵 속에서 전진하고 있었다. 북소리도 함성도 없었다. 단지 갑옷이 부딪히는 금속음만이 일정하게 울렸다. 그 움직임은 기묘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이미 수많은 전장을 거쳐온 노련한 군대처럼. 정체를 확인해라. 사내의 명령이 떨어지자 기병 몇 명이 안개 속으로 달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멈춰섰다. 서령군의 선두에서 한 인물이 앞으로 나왔다. 흰색 점퍼 위에 검은 갑옷을 걸친 장수. 얼굴 절반을 가린 투구 아래로 긴 머리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 장수는 검을 들지 않았다. 대신 깃발 하나를 직접 들고 있었다. 그 깃발에는 단 하나의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귀환. 그 순간 북방연맹이 먼저 움직였다. 창진이 방향을 바꾸며 새로 나타난 군대를 향해 돌진했다. 위험 요소를 먼저 제거하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서령군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편이 무릎을 굽히고 방패를 내렸다. 뒤열의 장창이 동시에 앞으로 뻗어나왔다. 충돌. 창과 창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북방의 돌진이 단숨에 멈춰섰다. 이어 좌우에서 서령군의 기병이 튀어나왔다. 안개 속에 숨겨져 있던 병력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측면을 파고들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전장의 흐름이 바뀌었다. 사내는 이를 놓치지 않았다. 지금이다. 그의 중앙군이 전진했다. 소규모였지만 속도는 번개 같았다. 흩어져 있던 좌익과 우익도 동시에 움직였다. 세 방향에서 파고드는 삼각 진영. 남부 연합군이 당황하며 기병을 돌렸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안개 속에서 나타난 병사들이 말의 다리를 노리고 달려들었다. 기병이 무너지며 진영이 흐트러졌다. 전장은 순식간에 혼전이 되었다.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웠다. 사내는 전진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가장 위험한 중앙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눈앞에 서령군의 장수가 보였다. 흰 점포의 인물. 검을 들지 않은 채 조용히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 장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늦었군. 사내의 눈이 흔들렸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누구지? 장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깃발을 땅에 꽂았다. 그 순간 서령군이 동시에 뒤로 물러났다. 비어버린 중앙. 사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다음 순간 남부 연합군의 잔존 기병이 측면에서 돌진했다. 그리고 북방 연맹의 예비군이 정면에서 밀려왔다. 서령군이 길을 열어준 것이다. 함정이었다. 사내의 군대가 포위되기 시작했다. 병사들의 표정이 굳었다. 이대로라면 중앙이 무너진다. 그러나 사내는 물러서지 않았다. 방진을 세워라. 병사들이 원형으로 모여들었다. 방패가 맞물리고 창이 바깥으로 향했다. 말들이 방진에 부딪히며 튕겨나갔다. 그러나 적의 수는 압도적이었다.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멀리서 땅이 울렸다. 낮게 깔린 진동. 말발굽 소리가 아니었다. 언덕 뒤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산의 좌익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처음 보낸 병력보다 훨씬 많았다. 안개 속에서 숨겨져 있던 예비군. 그는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좌익 병력이 돌진했다. 포위망의 한쪽이 찢어졌다. 사내는 검을 들어 올렸다. 지금 돌파한다. 중앙군이 일제히 움직였다. 방진이 앞으로 밀려나갔다. 철과 철이 부딪히며 길이 열렸다. 그러나 그 순간 서령군의 장수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검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또 다른 군세가 서 있었다. 완전히 새로운 병력.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정예군. 사내의 얼굴이 굳었다. 서령군은 처음부터 전력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장수가 검을 들어 올렸다. 이제 시작이다. 그의 말과 함께 검은 갑옷의 병사들이 전진했다. 전장의 공기가 다시 식었다. 사내는 직감했다. 지금까지는 전투가 아니었다. 진짜 전쟁이 이제 시작된다. 전장이 다시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폭풍 직전의 정적이었다. 서령군의 정예병이 전면에 늘어섰다. 검은 갑옷, 붉은 끈, 같은 길이의 장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이 동시에 움직였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진군.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가 움직이는 듯했다. 사내는 숨을 고르며 그 광경을 바라봤다. 이 군대는 단순한 잔존 세력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준비된 군대였다. 중앙 유지. 그의 명령에 병사들이 다시 간격을 좁혔다. 방진이 더욱 단단히 맞물렸다. 서령군이 멈췄다. 그리고 선두의 장수가 천천히 검을 들어 올렸다. 순간 정예병들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충돌은 이전과 달랐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었다. 정확히 틈을 파고드는 공격, 방패 사이를 노리는 칼날, 창대를 베어내는 짧은 검. 빈틈이 생긴 자리마다 병사들이 쓰러졌다. 사내는 즉시 판단했다. 방진 해체. 병사들이 흩어지며 소규모 단위로 움직였다. 큰 진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혼전이 시작됐다. 개별 전투가 전장 곳곳에서 벌어졌다. 사내는 직접 말을 몰았다. 가장 치열한 중앙으로 뛰어들었다. 검이 부딪혔다. 첫 번째 병사의 공격을 흘리고 두 번째를 베어냈다. 그러나 뒤이어 세 번째가 들어왔다. 서령군은 물러서지 않았다. 쓰러져도 다음 병사가 같은 자리로 들어왔다. 지치게 만드는 전투. 사내 옆에서 부관이 외쳤다. 이대로면 버티지 못합니다. 그 순간 전장의 오른쪽에서 함성이 터졌다. 남부연합군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돌진을 시작한 것이다. 북방연맹도 동시에 움직였다. 두 군대가 다시 균형을 잡으며 중앙으로 몰려들었다. 세 군세가 하나의 소용돌이처럼 엉켜 들어갔다. 말들이 넘어지고 깃발이 쓰러졌다. 먼지가 하늘을 덮었다. 사내는 전장의 흐름을 읽으려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신호 화살이 올라갔다. 붉은 연기가 하늘에 퍼졌다. 서령군의 장수가 신호를 보낸 것이다. 곧바로 후방에서 북소리가 울렸다. 또 다른 병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언덕 뒤에서 나타난 것은 거대한 중장보병 부대였다. 두꺼운 철갑, 대형 방패, 장도. 전장을 밀어버리기 위한 병력. 사내의 눈이 좁아졌다. 이 병력이 들어오면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다. 우익 돌파 준비. 그는 즉시 방향을 바꿨다. 서령군이 합류하기 전에 전선을 끊어야 했다. 우익 병력이 일제히 달렸다. 남부연합군의 측면을 파고들었다. 잠시 균열이 생겼다. 사내는 그 틈으로 돌진했다. 검을 높이 들고 전열을 가르며 들어갔다. 그러나 그 순간 정면에서 검은 갑옷의 장수가 나타났다. 서령군의 지휘관이었다. 두 사람이 마주섰다. 주변의 병사들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벌렸다. 전장의 중심이 두 사람으로 좁혀졌다. 장수가 먼저 움직였다. 짧고 빠른 배기. 사내가 검으로 막아냈다. 충격이 팔 전체를 흔들었다. 두 번째 공격. 세 번째 공격. 연속된 움직임. 틈을 주지 않는 검술이었다. 사내는 뒤로 반 걸음 물러났다. 그리고 반격했다. 강하게 내려치는 일격. 장수가 몸을 비틀어 피했다. 두 검이 엇갈리며 불꽃이 튀었다. 잠깐의 거리. 장수가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다. 그의 뒤에서 중장보병이 도착하고 있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는 벽. 사내는 이를 악물었다. 이 싸움을 길게 끌면 끝이다. 그는 말을 몰아 전진했다. 몸 전체를 실은 돌격. 장수도 동시에 움직였다. 두 검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강한 충격. 두 사람의 말이 동시에 비틀렸다. 그 순간 멀리서 또 다른 나팔 소리가 울렸다. 모든 병사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전장 뒤편 먼 언덕 위에서 새로운 깃발이 올라가고 있었다. 황금색 문장.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던 제사의 군대였다. 사내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이 싸움은 새 세력의 전쟁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더 큰 판이었다. 황금 깃발 아래 병력이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 수는 지금까지의 어느 군대보다 많았다. 전장의 모든 병사들이 멈췄다. 서령군의 장수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황금 깃발 아래 한 노장이 말을 몰고 내려왔다. 그의 갑옷은 낡아 있었지만 기세는 전장을 압도하고 있었다. 노장이 검을 들어 올렸다. 천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말과 함께 새로운 군대가 돌진을 시작했다. 전장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갔다. 사내는 직감했다. 지금까지의 싸움은 전초전일 뿐이었다. 진짜 결전이 이제 시작된다. 황금 깃발이 바람을 갈랐다. 언덕 위에서 내려오는 군세는 느렸지만 압도적이었다. 병사들의 갑옷은 서로 다른 색이었고 무기도 제각각이었다. 그러나 그 움직임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 전장을 오래 겪은 자들만이 가진 무게. 패잔병도 아니고 정규군도 아닌 군대.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만 모인 듯한 기묘한 집단이었다. 노장은 선두에서 말을 몰고 내려왔다. 흰 수염이 바람에 흔들렸고 어깨의 낡은 갑옷에는 수많은 흠집이 남아있었다. 그는 전장 한가운데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북방연맹, 남부연합, 서령군, 그리고 사내 군대. 내 세력이 모두 멈춰 있었다. 노장이 입을 열었다. 이날을 오래 기다렸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전장 전체에 퍼졌다. 서령군의 장수가 처음으로 반응했다. 당신이었나? 노장이 미소를 지었다. 죽은 줄 알았지. 사내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눈을 좁혔다. 이 둘은 서로를 알고 있었다. 노장이 검을 천천히 뽑았다. 칼날에는 오래된 흠집이 가득했다. 천하는 셋이 나눌 수 없다. 오늘 하나만 남는다. 그 말이 끝나자 황금 깃발의 군대가 움직였다. 그들은 진영을 만들지 않았다. 각자 목표를 향해 흩어졌다. 마치 사냥개들이 풀려난 듯한 움직임이었다. 북방연맹의 창진이 먼저 흔들렸다. 측면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보병이 창대를 붙잡고 넘어뜨렸다. 뒤이어 짧은 도검이 빈틈을 파고들었다. 남부연합군의 기병도 공격을 받았다. 말의 눈을 노리는 투척 무기. 기병이 무너지며 진영이 붕괴됐다. 전장은 순식간에 다시 혼전이 됐다. 사내는 상황을 판단했다. 이 군대는 단순한 증원이 아니었다. 전장의 균형 자체를 무너뜨리는 존재였다. 그는 즉시 명령했다. 좌우 분산. 정면 충돌 피한다. 병사들이 빠르게 흩어졌다. 직접 싸우기보다 틈을 노리는 움직임. 서령군도 움직였다. 정예병들이 다시 진영을 정비했다. 그리고 황금 군세를 향해 돌진했다. 두 강한 군대가 정면으로 부딪혔다. 충격이 전장을 흔들었다. 서령군은 정교했고 황금 군세는 거칠었다. 그러나 거친 쪽이 밀리지 않았다. 노장이 직접 전선에 들어왔다. 그의 검은 느렸지만 무거웠다. 한 번 휘두를 때마다 병사들이 밀려났다. 서령군 장수가 그를 향해 돌진했다. 두 장수가 다시 마주했다. 검이 부딪혔다. 둔탁한 충격음이 울렸다. 서령군 장수의 빠른 검. 노장의 무거운 일격. 속도와 힘의 싸움이 시작됐다. 사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였다. 중앙 돌파. 그의 군대가 두 세력 사이로 파고들었다. 위험했지만 성공하면 전장을 장악할 수 있었다.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돌진했다. 먼지가 하늘로 치솟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남부연합군이 마지막 병력을 투입했다. 대규모 기병 돌격. 말발굽이 지면을 흔들었다. 사내의 군대가 정면에서 충돌했다. 방패가 부서지고 병사들이 넘어졌다. 전장이 다시 뒤엉켰다. 사내는 말을 몰아 중심으로 들어갔다. 그는 직접 길을 열기 시작했다. 검이 번쩍였다. 연속된 공격으로 적을 밀어냈다. 그러나 적은 끝없이 몰려왔다. 그때였다. 멀리서 불길이 치솟았다. 누군가 후방 보급 마차에 불을 지른 것이다. 연기가 하늘을 덮었다. 바람이 불었다. 연기가 전장 전체로 퍼졌다. 시야가 무너졌다. 노장의 군대가 먼저 움직였다.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기습적인 공격이 이어졌다. 서령군도 대응했다. 정예병들이 서로 등을 맞대고 싸웠다. 사내는 방향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연기 속에서 전장은 완전히 바뀌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서령군 장수였다. 갑옷이 찢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이 싸움 끝내자. 사내는 검을 들어 올렸다. 두 사람이 동시에 돌진했다. 검이 부딪혔다. 불꽃이 튀었다. 서령군 장수가 낮게 베어왔다. 사내가 몸을 틀어 피했다. 반격. 장수가 막아냈다. 연속된 공격이 이어졌다. 그때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노장이 두 사람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세 장수가 한 지점으로 모였다. 전장의 중심이 완전히 겹쳤다. 세 개의 검이 동시에 부딪혔다. 강한 충격. 순간 세 사람 모두 멈췄다. 그리고 그때 멀리서 거대한 북소리가 울렸다. 모든 군대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전장 외곽에서 새로운 병력의 횃불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 누군가가 이 전쟁 전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사내의 표정이 굳었다. 오늘 하루 천하를 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북소리가 전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지만 전쟁은 멈추지 않았다. 전장 외곽을 따라 늘어선 횃불의 행렬이 점점 가까워졌다. 끝이 보이지 않는 병력. 누가 봐도 마지막 세력이었다. 사내는 이를 악물었다.
이미 내 세력이 뒤엉킨 전장에 또 다른 군대가 들어온다면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혼돈이 된다. 그러나 그 병력은 돌진하지 않았다. 천천히 전장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포위. 서령군 장수도 노장도 동시에 상황을 이해했다. 이 전쟁은 내부의 승부가 아니라 밖에서 지켜보던 자의 함정이었다. 횃불 사이로 한 대형 군기가 올라왔다. 검은 바탕 위에 금색 용 문장. 사내의 표정이 굳었다. 그 문장은 오래전 천하를 지배했던 황실 군대의 상징이었다. 이미 사라진 줄 알았던 세력. 횃불 사이에서 기병대가 앞으로 나왔다. 정렬된 갑옷, 규율 잡힌 움직임. 지금까지의 어느 군대보다 정돈되어 있었다. 선두에서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젊은 장수였다. 화려한 갑옷, 날카로운 눈빛. 그는 검을 뽑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포위망이 완성됐다. 전장의 모든 길이 막혔다. 젊은 장수가 입을 열었다. 싸움은 끝났다. 서령군 장수가 웃었다. 끝났다고? 노장이 검을 쥐며 말했다. 이 정도로는 아무도 멈추지 않는다. 젊은 장수의 눈빛이 변했다. 그래서 모두 끝내려 한다. 그가 손을 내렸다. 순간 외곽에서 화살이 하늘로 올라갔다. 수천 개의 불화살. 어둠 속에서 붉은 피가 떨어졌다. 전장 곳곳에 불길이 번졌다. 깃발이 타고 마차가 폭발했다. 혼란이 시작됐다. 사내는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면 모두 전멸이다. 그는 외쳤다. 포위망 돌파. 병사들이 마지막 힘을 끌어올렸다. 한 방향으로 돌진했다. 서령군도 움직였다. 정예병이 길을 열었다. 노장의 군대도 합류했다. 새 세력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포위망이 흔들렸다. 그러나 황실 군대는 물러서지 않았다. 장창이 내려오고 방패가 닫혔다. 완벽한 방벽. 사내는 말을 몰아 앞으로 나갔다. 길을 연다. 그는 검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가장 단단한 중앙으로 돌진했다. 첫 번째 병사를 베어냈다. 두 번째를 밀어냈다. 그러나 세 번째 줄이 막아섰다. 그때 서령군 장수가 옆으로 들어왔다. 빠른 검이 틈을 만들었다. 노장도 반대쪽에서 돌진했다. 무거운 일격이 방패를 밀어냈다. 세 장수가 동시에 움직였다. 포위망이 갈라졌다. 지금이다. 세 군대가 틈으로 밀려 들어갔다. 격렬한 돌파전. 그러나 그 순간 젊은 장수가 직접 움직였다. 그는 말을 몰아 돌파 지점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검을 뽑았다. 눈부신 속도. 그의 검이 사내를 향해 내려왔다. 사내가 막아냈다. 강한 충격. 서령군 장수가 끼어들었다. 노장도 동시에 공격했다. 세 명이 한 명을 상대하는 구도. 그러나 젊은 장수는 밀리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은 완벽했다. 세 방향 공격을 모두 흘려냈다. 사내의 눈이 좁아졌다. 이 인물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다. 젊은 장수가 말했다. 천하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그는 강하게 검을 밀어냈다. 세 장수가 동시에 뒤로 밀렸다. 그 순간 포위망이 다시 닫히기 시작했다. 돌파는 실패로 끝나는 듯했다. 그때 멀리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붉은 햇빛이 전장을 비췄다. 연기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다. 사내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봤다. 병사들은 지쳐 있었지만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결심했다. 마지막이다. 그는 말을 돌려 언덕을 향해 달렸다. 그리고 깃발을 들어 올렸다. 그 신호와 함께 지금까지 숨어있던 병력이 모습을 드러냈다. 새벽까지 움직이지 않던 후방 예비군. 황실 군대의 측면을 향해 돌진했다. 포위망이 흔들렸다. 젊은 장수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다. 사내가 외쳤다. 천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장이 다시 움직였다. 다섯 세력이 완전히 뒤엉켰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마지막 충돌. 검이 부딪히고 말이 넘어졌다. 깃발이 찢어졌다. 그리고 화면은 전장의 한가운데로 천천히 멀어진다. 먼지 속에서 5개의 깃발이 서로 뒤엉켜 흔들리고 있었다. 누가 살아남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단 하나 확실한 것. 이 하루가 끝나는 순간 천하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